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도 수학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짬을 내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그 수학 시간을 이렇게 따로 마련했던 게 네. 사실 공부 방법을 잘 알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이 잘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등급을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수학을 잘 아시는 선생님을 찾다가 네. 지금 이금수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도 듣고 계시다가 이런 영상이면 꼭 아이에게 이걸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싶으면 같이 또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좋을 듯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는 네, 거죠? 수학이 이제 왜 어렵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수학 과목이 위계가 좀 확실한 그런 과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집을 그리시면 혹시 어디부터 그리시나요? 저요? 예. 지붕이요. 그림을 그죠? 네. 근데 수학은 지붕을 그리면 안 됩니다. 그죠? 아, 그래요? 기초부터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당부터 그려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붕부터 그려왔는데 수학은 어떻게 보면 건축이거든요. 건축이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위에 뭔가를 세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수학은 건축이다. 예. 근데 다른 과목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과목이나 이런 과목들은 어찌 보면 뭐 단원이 좀 다르더라도 거기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요. 열심히 하면 거기서 다 해결이 되는데 수학은 이전에 공부한 내용들이 좀 부실하면 그 부분을 다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계단이 있는 상태에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뭔가 아래 계단이 부실해버리면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스텝 바이 스텝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위계가 확실한 과목이 이제 수학이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보면은 그 이제 뭐 2차 방정식의 뭐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판별식 뭐 이런 얘기 뭐 듣는데 거기가 잘 안 돼. 그럼 사실상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그 전에 이제 중3 때 가면은 2차 방정식에 풀이가 있어요. 풀이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 풀이가 있는데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을 구하는 건데 사실상 근을 구하는 건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인수분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전 상황이. 근데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식을 두 식 이상의 곱셈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거꾸로 보면 곱셈 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곱셈 공식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역연산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곡차곡 밟아가다 보면 여기 현재 잘 안 되는 것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전 개념들 그 전에 비슷한 그럼 대수면 대수 쪽에 방정식 쪽에 어떤 중학교 때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아니 이전 게 고1이면 중3 게 안 된 거야. 그럼 중3 거를 다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파트를 딱 봤을 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 전 계단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찾아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런 위계들을 좀 잘 찾아가지고 네, 공부하는 네.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위계가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뭐 공통 과목도 있고 뭐 일반 과목도 있고 진로 선택 과목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공통 과목은 수학인데 그 진로 과목에 보면 경제 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수학을 그냥 확 공부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 1 공통 과목인 일반 선택 과목인 수학 1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위계성에 대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수학 1의 첫 번째 단원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고 두 번째 단원이 삼각함수, 3단원이 수열입니다. 그런 나와 있고 경제 수학은 1단원이 수화 생활 경제, 2단원이 수열과 금융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수학 1에서 수열을 공부를 해놔야 그의 활용인 수열과 금융을 공부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같이 나가거나 경제 수학을 먼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위계성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수열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먼저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수학을 먼저 공부해야만 경제 수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음. 또 이제 일반 선택 과목 가운데 미적분이 있어요. 네, 되게 네. 중요한 과목이죠. 네. 일반 선택 과목인데 이거는 수학 1하고 수학 2를 공부를 마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계성 때문에. 왜냐하면 수학 1에 수열이 3단원에 나오는데 미적분에 1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럼 만약 같은 학기에 배운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수열의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거기서 극한을 배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위계성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대단히 그 위계성이 강한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뭐 잘 짜주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과목이 선수 과목인지 앞에 있는 과목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공부가 좀 덜 잘 됐을 때는 그 영역별로 해서 어떤 뭐 대단원이죠. 대단원에서는 뭐 저희가 수학을 나누면 이제 뭐 대수, 그다음에 해석, 기하, 확률과 통계인데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대수나 해석이나 뭐 이런 쪽은 미리 선수 과목들, 선수 과목이 아니라 선행해야 될 그런 공부들이 부실하면 그 뒤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좀 묶어서 대수면 대수만 좀 대수 속에는 뭐 시그, 영상,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정식 같은 거 공부할 때는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전 단계가 좀 부실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를 회복하게 되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뭔가 한번 자신감을 갖게 되면 방법이 똑같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뭐 보통 정의 나오고 그다음에 성질 뭐 정리 나오고 그다음에 예제 나오고 유제 나오고 뭐 익히 문제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한번 찾아놓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한 말씀 제가 좀 갑자기 드리겠습니다. 자신감 얘기하니까 네네네. 제가 중학교 네. 1학년, 2학년 때 그러니까 수학을 이렇게 아주 못한 편은 아니었지만 네, 네, 네. 아예 어느 정도만 한 정도였지 아주 예.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중3 때 네. 인수분해가 아, 나와 처음부터 예. 저 때는 그랬는데 요즘 예.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인수분해를 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여기에 뭐 홍조를 띄면서 여기가 막 붉어져 있는 거야. 어우 좋은 경험을 하셨네. 네. 그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학이 재밌더라고요. 예. 그런 자신감. 그러고도 수학 선생한테 맞았어요. 그러죠. 그것이 뭔가 자신감 이제 해도 되겠구나 내가. 그럼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옛날 얘기인데 뭐 합동과 닮음이 나와요. 네. 그게 딱 나오면서 무너지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수 그래서 자기 분수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생 자체에 또 분수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나눗셈에서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중학생들은 되게 그 기하 쪽에 합동과 닮음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또 사춘기에다가 또 그것까지 겹쳐가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원 같은 경우는 그 아래 학년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좀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등학교니까 고등학교 책만 공부하지 말고 그 단원을 공부하는데 중학교 책도 한번 찾아보는 게 괜찮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이 쭉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교과서만 볼 게 아니라 전 단계의 그 뭐 대수면 대수 쪽 그것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영역별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선행학습을 할 때는 뭐 교과서 순서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교과서 순서가 다 위계를 맞춰서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거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목차대로 공부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행학습에서 너무 또 빡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100% 뭔가 다 해버리려고 하는 듯한 그런 상황인데 선행학습은 선행학습입니다. 그래서 70~80%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선행학습 중에 7~80%만 아니면 뭐 좀 모자라면 50%까지도 몇 번 읽어본 경험 정도. 그 선행학습 너무나 빡세게 해가지고 막 100%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진도도 안 나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력을 좀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한 70~80% 정도 이해했다 그러면 잘 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선행학습에서 했다고 해서 나는 이걸 공부한 경험이 있어. 근데 그건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경우는 수업을 소홀히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건방을 떠는 거지.
나 공부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너 왜 잠을 자? 그랬더니 저 EBS에서 다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개념을 물어봤어요. 대답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 경험한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답을 맞추냐? 내가 막 그렇게 막 싸운 적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선행학습에서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했으면 다 아는 걸로 오해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그랬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난 이렇게 현재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선행학습이 뭐 무리가 생겨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별로 좋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혹시 선행을 했다면 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할까에 대한 네. 관심, 호기심 그렇죠. 이걸 나타내면서 공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네요. 그러면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견에 내가 뭐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볼까. 저 속에서 이제 뭐 그런 느낌들. 너무 어려운 질문에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방법이 있죠. 네. 그래 좋은 질문이야. 오늘 시간이 좀 없네. 이따가 내려와. 이렇게 이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죠? 너무 어려운 문제를 질문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또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도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이제 알아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니까 그걸 저 선생님 실력 없어 이건 아니죠. 그건 잘못. 아니 근데 정말로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선행을 했든 뭐 자기가 예습을 해서 충분히 알았든지 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설명의 방법과 선생님의 설명의 방법이 잘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왜 애들 보면 질문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뭐가 질문할 게 없어. 지금 이렇게 풀이 방법이 다르든 뭐가 됐든. 그래서 예전에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왜 풀이 방법 다르게 뭐를 설명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애가 너무 똘똘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지금 현재는 뭐 대학교에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네, 선생님과 소통을 나누었는데 그것들이 쓰여져 있어 생활기록부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거는 추천서입니다. 그런 거니까 선행학습을 미리 좀 했더라도 조금 전에 신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호기심 가지고 다른 풀이 방법은 없을까? 또 아니면 또 내가 이렇다면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나는 다르게 한번 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된다면 수학을 진짜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거 정말로 좋은 힌트예요, 그죠?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은 수학은 위계 학습이라는 것,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가 안 됐을 때는 그 전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찾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겨요. 좀 잘할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얘기 한 가지 하고 또 이제 영역별로 대수면 대수끼리 좀 묶어서 공부하고 해석은 해석끼리 좀 묶어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그 선행학습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100% 아니라 그랬어요. 7, 80%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그렇지만 그걸 듣고 나서 수업에 들어가서는 정말 진지하게 선생님과 어떤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통해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만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학 선행학습하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했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뭐 고3 거까지 다 했다 그리고 뭐 잔치를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미리 너무나 폭죽을 일찍 터뜨리는 그런 경향도 많습니다. 왜냐면 그건 우리 친구들한테 뭔가 영향을 만들어 준 게 아니라 부모님들의 어떤 희망, 어떻게 그 만족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그래서 선행학습을 6개월 이상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개월 이상도 너무 깊이까지 할 거 없고 이렇게 이제 적절한 그래서 수업 시간에 호기심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재급이 아니면 6개월 이상의 그 선행은 거의 필요 없다. 물론 이제 과학고나 영재고를 가는 학생들은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0%를 다 알아서 선생님을 씹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한 60, 70%만 이해하고 있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선생님의 뭐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는 그러면서 뭐 질문도 한두 가지 더 한다면 걔 진짜 똘똘한 아이네요. 100%가 될 수는 없어요. 또 될 수도 없는데
건방을 떠는 거죠. 내가 100%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오바감이 생기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고 성적이 우습게 떨어지고 알고 뭐 학원에서 맞아요. 마치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베이스는 학교라는 것을 강조를 네.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